안녕하세요. 채벌헌터입니다. 오늘은 굴착기 부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착기는 작업의 특성상 숙련된 기사가 아니면 현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굴착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기 전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노력하고 습득해야지 현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기사 또는 초보기사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중기 사무실이나 개인업자 밑에서 부기사 생활을 하면 보통은 무급 아니면 30, 50, 70, 100 이 정도로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간절함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배움의 입장에서는 무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30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단순한 거예요. 노동력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를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서 나는 굴삭기를 배우러 갔는데 현장에서 신호수 일을 시키고 현장을 보내서 잡부처럼 잡부 일을 시키고 그런 곳에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노동법 자체에서도 걸리는 거고요. 일을 배우려고 굴삭기 기술을 배우려고 들어가는 거면 굴삭기에 대한 레바 감을 익힐 정도의 그런 숙련된 기사 밑에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구리스를 줘야 되고 차에 정비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레바 감을 만져야 되는 것도 레바를 만져야 되는 것도 그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무급이나 이런 거는 아무렇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서 잡일을 시키거나 이렇게 노동력을 시키는 거에서는 그거는 불법입니다.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 있어서도 안 되고 저는 체불업자만큼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간절하고 이 굴착기 자체가 입문 과정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은 하루빨리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초보기사가 갈 수 있는 곳이죠. 부기사도 그렇고요. 레바감이 없이도 무인구직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두 번째는 폐기물장, 야적장, 고철장 이런 곳이 있겠죠. 그런 곳에는 아주 단순 작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사들보다 임금이 저렴한 초보기사나 부기사분들을 많이 뽑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는 되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근데 그런 곳에도 심지어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온라인 인터넷상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 조건이 좋은 데는 200명, 500명까지도 몰리는 걸 저는 봤었어요. 그런 곳에서도 심지어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고 하면 보통 집에서 이력서를 본다고 생각하면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집어넣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상담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연락이 와요. 제가 카톡이나 단톡방이나 이런 데 보고 있으면 제 연락처를 남깁니다. 일부러 연락을 달라고 이용당하실까봐. 그런 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죠. 내가 사장이면 이력서 들고 직접 찾아오는 사람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 같다.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고 간절하다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면 심지어 그렇게 제가 얘기해서 한 3분 정도는 취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씩 연락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도요. 그렇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또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폐기물장이나 야역장 같은 데 취직을 하시면 보통은 6개월 이상은 근무를 하지 말라고 해요. 레바감을 익히셨으면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셔야지. 레바감을 익히기 전까지는 그런 곳이 좋다. 레바감을 익히고 나서는 자기가 나름이겠죠. 월급을 계속 올라가고 하면 거기 생활에 만족을 하면 계속 계실 거고 나는 또 조금 더 큰 꿈을 갖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레바감을 익히면 이제 초보기사를 구하는 쪽으로 구직을 많이 하셔야죠. 세 번째는 굴삭기를 임대를 하거나 사시는 방법이 있어요. 큰 장비들 6W 나 3W 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싼 금액 때문에 산다 하거나 임대를 한다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미니 굴착기는 한 달에 임대 금액도 생각보다 저렴하고요. 한 달에 150 정도. 하루 종일 자기가 앉아가지고 매일매일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그 금액에 비례했을 때 다른 다 실무학원에서 돈을 주고 배우는 것보다 레바감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빨리 익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작업 영상이나 이런 것도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를 참고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컴퓨터나 이런 곳에서 굴착기 탑하기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다운을 받아서 비행기 레바 조이스틱이 있어요. 게임용으로 파는 그런 걸 2개 구매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레바를 연습할 수 있는 최고 저렴한 방법이겠죠, 이게.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인가 그런 곳에 가면
미니 장비를 하루에 15,000원인가 그렇게 임대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제 굴착기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걸어온 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쉽게 말해서 건설 현장에서 먼저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가다라고 하죠. 잡부 일을 하면서 점심때 잠깐 차주나 기사가 밥 먹으러 갔을 때 제가 장비에 앉아서 레바 연습을 한다든지. 근데 이게 네 번째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뭐 인력 일을 하면서 제가 돈을 벌지 않습니까? 하루 일당이라는 걸 받아요. 저 때는 뭐 12만원에 그렇게 받았고 11만원, 12만원 이렇게부터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되게 뭐 돈도 벌고 뭐 장비도 타볼 수도 있고 일머리도 배울 수도 있고 저한테는 그게 제일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장비도 한 1, 2년 그렇게 뭐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장비를 탔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이 네 번째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수관로 업체에서도 있었고 저는 오수관로 업체에서 주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로 일을 하면서 탑하기는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장비 기사님이 대부분들은 A급들이 많아요. 일이 좀 탑하기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A급 기사님들 옆에서 장비 바가지질이나 일머리나 이런 걸 보면서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관로 일을 배우고 관로 탑하기를 하다 보면 하월도 해야 되고 그러면 뭐 경계석 작업을 한다든지 유형 축구도 놔야 되고 그렇게 보수할 수 있는 작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 장비 인생에서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현실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냥 뭐 부기사나 무급이나 부기사 중개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서 무급이나 뭐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진짜 노예 같은 생활을 하실 바에는 그냥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길 지나가다 보면 많습니다. 경기도에는 고개만 돌리면 다 공사 현장이에요. 굴삭기 보이는 데 가서라도 잡일을 하면서 뭐 뒷모도 구한다고 하면 한국 사람이면 엄청 좋아해요. 요새는 외국 사람들이 대부분 주기 때문에 말 잘 통하는 잡부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장비 일하는 것도 보고 자기가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일머리를 찾아서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생활도 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뭐 아무래도 부담이 없으니까요. 돈을 버니까. 그렇게 해서 버티고 나면 레바감을 익히고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버티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은 와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굴삭기 자격증을 딴다고 1000명이 딴다고 생각하면 한 50명도 제 기사까지 못 오르는 것 같아요. 현실이 그만큼 빡빡합니다.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은 다 간절하고 그 간절함을 이용해서 현실 노예판처럼 노예 굴리듯이 무급으로 자기 현장에 신호수 보내고 잡부시키고 무거운 짐 들게 하고 그렇게 무급으로 노예 부리듯이 부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봤어요. 저는 잡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기사 생활하러 온 친구였고 현장에서 밥 먹으면서 몰래 데리고 나와서 그냥 여기 그만두고 다른 데 가라고 했어요. 장비를 배우려고 하면 장비를 타야지 왜 여기서 잡일을 하고 있냐. 그것도 무급으로. 그거는 법으로도 불법입니다. 제 채널의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체불인데 체불업자나 그렇게 뭐 후배들이죠. 후배들한테 착복시켜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체불업자나 뭐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힘들게 배웠는데 나는 무급으로 1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상황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미용실에도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저희가 되게 미용실이랑 어떻게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미용사 자격증 따고 온 사람한테 저희들 머리를 맡길 수 없는 것처럼 뭐 굴착기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현장을 장비 운전대 키를 맡길 수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똑같죠. 시다라고 해서 일본말이지만 제가 아는 표현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스텝이라고 하겠죠. 지금은. 그런 뭐 스텝분을 이용하면서 뭐 거의 무급에 아니면 30만 50만 이렇게 받고 있던 그런 게 매스컴을 타고 이슈가 되고 유명 프랜차이즈 큰 미용실에서 그런 뭐 실습생처럼 노예 부르듯이 부려가지고 지금은 세상에 그런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샴푸를 해주시는 스태프분들도 다 최저시급을 받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아직도 수련회와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취직이 아니라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뭐 무고까지도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비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고 없어져야 되는 관례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 당연하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뭐 많은 후배님들이 따라오실 거지만 제 상단에 보면 체불 문의 제보에도 부기사들 뭐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밤늦은 시간만 아니면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고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저는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제가 도움줄 수 있는 조언들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높다고 한들
버티고 나면 다 좋은 시절은 오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채브런타라는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후배분들을 위해서 이런 컨텐츠도 앞으로도 계속 많이 만들 것이고, 좀 이 유튜버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되면 많은 컨텐츠를 머릿속에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항상 궁금하시거나 채불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도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